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최근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호황제가 다 이렇게 상존해 있는 상태인데 악재만 계속 반영을 하는 상황이다. 아마 차후에는 호재 쪽에 조금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역시 호황제가 많이 지금 상존돼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들 보면 조금씩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그러니까 이 지수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우 S&P 500 신고가 행진이 나온 상태에서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다음 주 FOMC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주 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눈치를 봐주는 게 맞는데 그래야만이 다음 주 FOMC 이후에 충격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거든요. 별로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미리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그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신고가 영역,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신고가 영역 부근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특히 이제 뭐 신흥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는 상태잖아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 차익 물량까지 같이 겹쳐서 내려오게 돼서 조금 더 반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분 나쁘게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눈치를 좀 봐주는 흐름이 좀 나오기를 좀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대부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견조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적으로 모든 걸 커버하고 안 좋은 부분들도 실적으로 다 커버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어제 뭐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9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지난달 이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어제 이제 확정치가 나오면서 크게 또 하락을 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어제 또 발표된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로 일단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10월 달라스 연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생산지수나 가동률은 좀 둔화된 면을 좀 보였는데 신규 주문이나 운송시간, 그다음에 고용지수 등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면서 서프라이즈급 이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던 지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공급망 문제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이 영향이 지금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정도는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뭐 뭐니 해도 이 테슬라 천슬라가 됐죠. 이게 테슬라가 일단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할 정도 어제 뭐 호재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반도체 섹터들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얘기는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반도체 외국계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 뉴스 나오는 내용들, 뭐 이 메모리 가격 하락, 디램 가격 하락,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슈퍼 사이클 뭐 이미 끝난 상태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년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2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둔화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기존의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이라든지 이 메모리 가격이 한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 한 2, 3% 정도 하락한 게 다기 때문에 뭐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원래 뭐 나오는 정도의 흐름 뭐 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데 조금 좀 뭔가 찝찝한 뭔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제 조금 개선이 되는 듯한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어제 이 상승폭이 좀 많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경기 우려 둔화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이 밀릴 수도 있어. 물론 지금 현재까지 반영하고 있기로는 내년 9월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경기 둔화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국채 금리가 사실은 계속 올라가면서 부담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올라가니까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경기 둔화 지표들을 보면 경기 둔화 우려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조금 우려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우리 지금 메이저 시장 소위 선진국 중에 메이저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제 영란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이 매파 의원들,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매파적이잖아요. 그 영란은행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으니까 뭐 과거 사례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과거에 대응을 했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못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공급망의 원인이 가장 큰데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응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안정돼 있을 거고 왜 공급망 문제 해결될 거니까 해결돼 있을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잘못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금리 인상이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이런 쪽의 얘기가 어제 나온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해서 보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은 조금 일단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나 이제 그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왔을 때 그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느냐. 물론 이 소비 활성화 역시도 공급망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어제 미국 시장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5,200포인트의 이 저항권까지 일단 살짝 돌파를 하고 마감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냥 옆으로 기는 게 맞았는데 옆으로 기든지 약간 밀려주는 게 맞았는데 어제 또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이후에 미국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건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크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구간은 신흥 시장이 못 따라가는 지들만 가는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옆으로 기어주거나 약간씩 이 뭐 약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여주는 게 맞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주 후반 정도부터는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눌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내일은 요 자리 지지 테스트가 한번 있을 텐데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신고가 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꺾였다가 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FOMC 이후에 지금 다우나 S&P 500이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아직 신고가가 안 나왔잖아요. 뭐 물론 따라는 지금 후행적으로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순환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뭐 요 전후 자리에서 신고가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여기서 조금 눌림이 좀 나와서 다지기를 좀 해준 이후에 FOMC 이후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후에 오히려 신고가를 가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닥은 뭐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뭐 거의 지금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림이 한번 나온 상태인데 조금씩 지금 반등이 지금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러나 아직 시가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 회복을 막 했네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특별하게 매매 방향성을 가진 정도의 매매는 아닙니다. 외국인들 지금 2천억 정도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 동시효과 장마감 이후 뭐 그때 보였던 모습의 연장선 정도의 흐름이고요. 장 초반에 그런 흐름이고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오전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눈치를 보면서 그냥 중립 정도의 위치를 보여줬는데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부터는 시장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섹터가 일단 받쳐주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sek터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뭐 제 얘기가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의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데 일단 결국은 현재 실제 보여주고 있는 수치 가격들은 이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만큼 지금 가격 하락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오늘 실적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견인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천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섹터들 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지금 날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반가운 부분이긴 하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무방에서는 장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릴 때 304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쭉 눌릴 때는 바닥 잡고 다시 304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는 중인데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직 뭐 오늘 전체로 보면 오전 초반 시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현재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도가 3040포인트 이 돌파를 해가지고 재차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좀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지금 요 라인 3050포인트 여기서 요번 주 요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날 이번 주 증시 전방에서 요 라인 요게 일단 좀 되게 중요한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요 라인을 돌파하기는 조금 좀 쉽지는 않은 요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터치 패널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료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 FPCB 섹터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 섹터들, 뭐 요런 정도들 지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장 초반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일부 종목들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sektor들도 강하지는 않지만 받쳐주는 정도의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 매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뭐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말씀드릴 정도의 매도는 나오고 있는 종목이 없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메가스터디 교육, 뉴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HLB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RFHIC, SM, 플리토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시장을 너무 따라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내용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게 좀 더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FOMC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일단 반등 탄력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FOMC 이후에 살짝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그 뒤부터는 조금 편안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연말 들어가면 조금 이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리스크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11월 말 정도 되면 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테지만, 부채한도 협상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통과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상향된 상태에서 그대로 갈 것이냐의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뭐 그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 주말, 그러니까 요번 달 말, 요번 주말이죠. 있게 될 인프라법이 요번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패스트 트랙을 띄우든, 그러니까 이 예산안 조정권을 쓰든 안 쓰든 일단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요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뒤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강하게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프라 관련 섹터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현대미포, 하필이면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일단 뭐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 오늘 흐름은 지금 약간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전혀 안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어제 오른 양이 있잖아요. 지금 이 대형주에 가까운 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하루 이틀의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 6만 9, 그러니까 7만 원이죠. 7만 원짜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히려 시가를 약간 높여서 시작을 했고요. 61선 근처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끄집어 올려서 61선을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제 오름폭이 있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여기서 61선에 대한 예우를 해주면서 옆으로 이틀 정도 쉬어주는, 기면서 쉬어주는 이런 정도의 흐름 나와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틀 정도 기어주면 61선 와서 내려 붙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돌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요 자리에 돌파 가능성도 1차적으로는 열려 있긴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열려 있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제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으로 뜬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고, 오늘 저가 아주 잘 잡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만 안 깨면 된다라고. 일단 10만 원 위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몸통 더 안 키우면 돼요. 물론 아랫골이 더 만들어서 도지까지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하루나 이틀 정도 쉰 이후에 위로 올려주면서 요 추세 저항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만 이 106,000원 특히 11만원 정도 자리는 한 번의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맞고 좀 떨어지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은 해줘야 되는 자리가 요 자리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